팀이죠. 화이부동팀입니다. 공허팀 이름은 네. 유백이요. 유백. 네. 지금부터 결승 토론을 시작합니다. 화이부동팀이 비판, 유백팀이 옹호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은 공지된 것처럼 2018년 별의별 독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1 문제 토론의 첫 발언권은 옹호 측에 있고 제2 문제 토론의 첫 발언권은 비판 측에 있습니다. 이후 비판팀과 옹호팀이 교차하여 발언권을 갖습니다. 토론에서 1인의 한 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되고 한 팀의 발언 시간은 전체 자유토론 시간의 최대 60%, 팀당 총 9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부동팀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리 환하고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온갖 운명들도 함부로 얼씬거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정인보 선생은 그에 져서 95페이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인보 선생에 의하면 유구한 세월 속에 이어져온 조선어는 자기 주체성을 상실하고 개인과 가족만의 이익을 위하는 모습 속에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익의 추구를 부숴야만 조선어의 원형인 통익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개인이 어리 없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듯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어리 없다면 껍데기와 다를 거 없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어를 쌓기 위해 그는 내적 분발을 통한 자기 주체성 함양과 외부 운명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세를 강조했습니다. 즉, 개인적 성찰을 강조한 것이죠. 저희 비판 측도 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리 발현돼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로서만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인보 선생님의 주장이 점점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요즘 얼마나 타당한지의 여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화이부동팀은 개개인의 어뢰 발현만으로도 현대사회의 갈등과 부패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어른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명시된 74, 88, 92페이지뿐만 아니라 저자는 책 곳곳에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성찰도 중요하지만 9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개인적 성찰만 하면 모든 운명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의 주장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한국심리학회와 2008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범죄는 개인적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언제 어디서든 어린 빠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학문탐구, 반역자, 친일파,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등 우리 사회에는 항상 어리 없는, 어리 빠진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일부는 미꾸라지처럼 우리 사회를 흐리고 결국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요합니다. 즉, 이번 토론에서 옹호 측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어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화이부동팀은 얼만으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먼저 비판 측의 논제 제시 잘 들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근거로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해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 측에서 말씀하신 이 근거는 양명학에 대한 어떤 심리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필요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미당 선생님께서는 양명학자였고 그가 양명학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결의 어리라는 또 다른 세부적인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양명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주체성에서의 양지, 이것이 민족과 국가의 주체성을 확실해서 가능하다, 사회 전체로 그게 확대 가능하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 위당이 말하는 어떤 그얼 개념 역시 개인 주체성 차원에서 민족의 주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을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결국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비판 측에서는 두 번째 문제에서 언제 어디서나 얼빠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얼사상이 효용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 얼사상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현재 우리 인간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들도 지금 기존의 우리 세계사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비단 사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같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 문제를 일괄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제 어디서든 얼빠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얼사상이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종류의 사상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며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남성분께서 모든 우리 사회의 문제도 완벽한 대안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반박드린 것은 좀 반박으로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다른 이론들이 아니라 바로 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체적으로 이 얼이라는 것에 관해서 모든 사람이 얼을 갖기 힘들다면 그것이야말로 얼의 한계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옹호 측의 의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비판 첨언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제 무엇입니까? 얼의 발현만으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측은 단순히 모든 사상의 총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의 발현만으로 과연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각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왕양명의 학문에 대해서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양명의 학문 중요합니다.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인보 선생의 가장 기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왕양명 학문 역시 그 개인주의적 성찰에만 너무 집중을 하였다라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이번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옹호 측께서 만약에 얼의 발현만으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면 모든 사람의 얼이 갖고 있고 그것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얼이 발현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양명학 사상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양지의 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어떤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 그친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보는 자신의 저서인 양명학 결론에서 개인의 영역에서의 얼은 개인의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확대시켜 국가나 민족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나 민족의 주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어떠한 단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미 민족적 주체성과 이행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단지 처음 그 발현 단계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만 어떤 발현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은 이 자체로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제의 발제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측은 입론에서 밝힌 바대로 60페이지 등지 77페이지 그리고 95페이지를 넘어서 수많은 텍스트를 참고한 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얼을 잃었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잃은 것이지 빼앗아간 게 아니다. 따라서 불행한 운명 때문에 얼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이들은 투덜거리는 이들은 조금도 동정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단순히 사회적 모든 환경을 배제하고 운명적인 것도 모두 배제를 하고 개인이 얼을 잃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또한 지금 모든 사람이 얼을 가질 수 있는 전제가 성립 가능하냐 여쭈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가 성립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얼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역시 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분께서 아까 해주셨던 말에서 조금 첨언해서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박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남자분 양명학 계속 강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2013년에 한국 양명학회에서 발간한 논문 13편을 다 읽고 왔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 차원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이 정의보 사상의 핵심은 개인적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 의존해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플랜, 방안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는 앞서서 그 비판 측의 문제 제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 아니라 어린 지나치게 개인적 의지 차원에서만 너무 해석되는 이런 논리가 이런 식으로 지속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짚은 것이고요. 어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린 개인적 차원에서 승화된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따지고 있는 토론에서 이것은 단지 개인적 차원의 의지의 문제에만 그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다소 논리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진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리 어떤 식으로 기능적으로 하는 거,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 양명학의 이론을 그대로 차용한 것일 텐데요. 양지가 직관적인 감정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땅히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지 발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도덕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개인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집단 전체, 공동체 전체의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마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무심점을 역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양지를 발현시키는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노력했습니다. 정치인이 돼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합의를 이뤄서 부패를 해결하자. 하지만 저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생각에만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숙고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얼에 우리 사회를 맡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얼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얼 필요하고 얼의 가치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얼로서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얼을 쌓기 위한 방법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97페이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얼은 소리나 냄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얼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드넓은 허공에서 구슬프게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99페이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오로지 실사구시의 정신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얼은 보이지 않고 뭐뭐해야 한다,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뭐해야 한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이상향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방안 다시 한번 요청드리기 바랍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각 토론자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은 개인적 차원을 어떻게 공동체적 차원까지 승화를 시킬 것이냐 그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의보가 얘기하고 있는 개인적인 측면의 문제점입니다. 책 60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운명이 어떤 것이든 외부로부터의 불행은 언제나 그 외형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외부 압박으로 인해 내적인 손상도 입은 사례가 충분히 많습니다. 왕따, 가정폭력, 학교폭력, 트라우마, 정신병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외적인 폭력에서 가해졌지만 내적인 아픔을 겪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심리학회 2014년 논문에 따르면 조현병 범죄자에 대한 고찰, 트라우마의 치유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전망에 따르면 사회 환경, 가정, 교육은 중요 원인으로 꼽혀져 왔습니다. 그 해결 역시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이론이자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모든 걸 다 답변해드리는 시간이 지나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이 어떻게 사회적 움직임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선 발언에서 어떤 양지라는 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적 차원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감정적 차원의 공감, 그리고 양명학과 그리고 정인보가 말하는 그 사상에서의 친밀, 그리고 어떠한 감통, 즉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감통 정신까지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소통, 그리고 공감, 타인의 아픔에 대한 그 공감들이 얼마든지 사회적 움직임으로서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비판 측은 문제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서의 얼사상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자고 언급하시면서 그 이후 얼사상 자체가 개인적인 의지 차원에만 국한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얼사상이 갖고 있는 유용성이라든가 그 가치를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앞서 양지의 개념을 적용해서 보았을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얼사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의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으로도 충분히 승화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하나의 민족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도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른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옹호 측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얼이 개인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부인하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옹호 측께서는 과연 얼이 개인적 측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측면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것의 그 근거는 무엇인지 크게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또한 감정적 차원에서 시작이 된다 하셨습니다. 공감, 감통, 물론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감과 감통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전제 조건으로 깔 수 있게 만드는 것인지 그 해결 방안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네, 첫째로 어떻게 얼을 갖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째로 개인적 차원에서 얼을 갖게 된다면 이것을 사회적 차원으로 어떻게 확산시킬지에 대한 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첫 번째 남자분께서 공감, 감통, 소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 이해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인사건, 부정부패 이런 것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다른 수단까지 함께 갔을 때 얼이 더 빛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이 조금 한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독도의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도 우리나라 땅이죠. 실제로 교육부에서 2017년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84%의 학생들이 독도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되며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저희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개인의 얼이 아무리 잘 발현되더라도 사회적인 제재나 수단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하는 통보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논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한 수단, 그리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적인 기준점으로서 어린 기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적 현상들을 언론만 해결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리라는 것은 모든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그것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복지적인 사회, 즉 어떤 국민에게 있어서 서로의 그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는 그 양지가 극한까지 나아간 그러한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실천적인 방식으로서의 행동 방침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비판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쭙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공무원 측은 사상이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적인 측면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바로 그 실효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상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회 문제들이 다 인류적으로 적용되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을 가진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단지 유효한 정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얼 사상이라는 것은 아까 방금 저희 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적 차원으로 승화되어 적용되었을 때 이런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작용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맞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비판 측에서 얼사상이 그런 기능을 대제로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비판 측은 어떤 대안을 통해서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독도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사회제적인 수단, 국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내가 부족했다면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장세, 관세 문제. 하지만 이런 것에서 개인적으로 성찰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이 과연 이런 위중 분쟁이나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의 가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노력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어에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대안, 교육학적인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62페이지를 보면은 어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공호팀 발언 시간 2분 19초가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나요? 2분 19초. 네, 저희는 오늘의 논의가 다소 어떤 그 사상적인 기반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 가능하냐에 대한 논의를 한 것 같아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판 측에서 제시하는 그런 식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역시 같은 논리로 비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처음 전제가 언론수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전제를 깔고 나서 그것이 되지 않으니 다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판 측의 논고 그대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어리라는 사상이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잘 익히 알고 있는 사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작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존재하는 양성한 사상을 부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리 과연 어디 있느냐 양지가 도대체 보이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는 것은 다소 어떤 난해한 그런 토론이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비판 측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다시 저희 측에서 예시로 들자면 독도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외교 정책이라든가 통상 정책 등 구체적인 분야에 한정된 그런 정책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라는 것은 사실 그 속성상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 정책들에 한해서 직접적으로 얼사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사상이라는 것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리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유효성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자본, 상호 간의 신뢰라든가 상호 호혜성 혹은 네트워크 이런 거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얼이 우리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비판 측에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국지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 이런 것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아마 저희 공호층만 남아있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빠뜨린 내용보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얼사상의 가치를 유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 우리 역사에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면 그것이 또한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일제강점기 국난의 시기에 결의 얼사상, 즉 자유로운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제1문제 토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2문제 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 이내이며 5번 팀이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네, 옹호 측 입론 제시하겠습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국경을 오가고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과정과 결과 모두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과 마음의 벽을 허무는 화학적 결합, 즉 사회통합입니다. 오늘 저희 옹호 측이 논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에 위당의 얼사상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옹호 측은 위당이 조선사 연구에서 강조한 얼의 주체성의 개념을 살폈을 때 이것이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에 유효한 사상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한 민족이기에 민족의식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얼 개념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단 후 70여 년을 다른 나라로 살았지만 과거 5천년의 역사에서 남과 북은 오랜 시간 동안 해방했습니다. 때문에 같은 민족을 이루고 같은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당의 얼사상은 국권 피탈의 순간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던 것과 같이 통일 이후 남과 북의 동질성을 환기하는 개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당은 조선사 연구에서 얼은 종적으로는 고인과 현재의 우리를 하나로 엮고 있으며 횡적으로는 현 조선민족을 하나로 엮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얼이 남과 북 어느 한쪽에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민족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얼 개념은 그 자체로 정치 경제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구성원 모두에게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남북의 진정한 통일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에 따른 이질감이 가장 큰 방해물일 것입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는 남북이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오래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측에 편향적이지 않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의식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합니다.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비춰질 수 있는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민족의 공리를 도모하는 실질적 행동 철학으로서를 강조한다면 다른 어떤 개념이나 사상보다도 효과적으로 통일 한국의 통합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족은 체제보다 선제하는 개념입니다. 체제의 차이로 인한 다툼과 갈등은 그보다 상위층의 개념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 미당의 어른, 오랜 수양 없이도 곧바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고 그것이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향후 통일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될 것이라 믿습니다. 남과 북이 진정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과거에 널리 받아들여졌던 개념을 다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네, 비판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옹호팀에서 말씀해주신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정의보 선생님이 이러이러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많이 말씀해주시고 계세요. 하지만 이번 토론은 바로 그 문장에 대한 옹호와 비판을 따지는 토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그 가치가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토론이 단순히 이기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2018년에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옹호 측은 아까 자유토론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토론이지만 이번 토론에서는 보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논제로 제시해 주셨던 것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과연 어리 필요하다. 사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이게 토론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당연히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불리한 상황에서 조금 반박을 해보자면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한국의 관계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예컨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관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서 계약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죠. 따라서 얼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뢰의 지속 가능성을 구축할 것인지도 당연히 필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신뢰가 왜 깨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옹호 측의 주장에 조금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리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어리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가 깨지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네, 일단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문제는 통일한 한국이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즉,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어의 역할이 아니라 통일한 한국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사회에서의 어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정권, 사상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째 근거에서 어의 개념이 그 자체로 정치 경제적인 편향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오히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치, 사회, 사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러한 정신적 기저들을 모두 앞서서 얼이 먼저 선행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남북은 얼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 7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정치 체제에서 자라왔습니다.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이 그 모든 것을 사회 환경이나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기전에 앞선다는 그 보장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 문제를 선정한 그 근거와 이 시의성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 상황이 어느 정도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회 생활에 대해서 논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시한 거고요. 네, 그리고 남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70년간 분단된 상황 때문에 이게 다소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반박하는 근거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으로 남과 북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재확인하는 사상적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던 어뢰 사상이 효용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제 질문에 대해서 조금 곡해하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던 상황, 즉 우리가 떨어져 있고 제대로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대통합시킬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여쭌 것입니다. 정인보 선생의 얼사상이라는 것은 얼사상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얼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유한 역사를 가지고 이러한 공유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서로의 공감의 의식들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었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얼사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 깨달음을 강조해서 그것을 공동체로 확대를 시킨 후에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공미 정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대에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으로서 여전히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어리 도움이 되려면 사람들이 어를 갖고 있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언어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기주의를 배척한다면 어리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전제로서 사람들이 어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증명해 주시죠.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 배우는 역사와 남한 측에서 배우는 역사에는 충분히 괴리가 있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일 시의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언론사의 대통합을 어떤 방안으로 하실 것인지, 과연 거기에서 문제는 없을 것인지,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의 차이에서 과연 그 삶의 차이가 과연 이 것들을 모두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제시한 문제는 미당의 어뢰 사상이 과연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당연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논제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다소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일종의 사상적 수단으로서 기존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킨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바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통일한국 상황을 상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간의 화학적 결합이 필수적인 상황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얼사상이 전제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분리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지나치게 너무 엄정한 그런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얼사상 그리고 얼사가 아니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그런 역사 서술이 당시 우리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수단적으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수단적으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었다는 부분,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에 있어서도 충분히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비록 과거와 같이 대외적인 어떤 위협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내적인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적 방식으로서의 민족주의적 발전, 얼사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차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박사적인 플랜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만 계속 말씀하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해주신 논제를 다 이해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그 통일 한국에서도 어리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언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구멍을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또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모든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통합시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조금 변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이 빠진 사람들, 얼이 없는 사람들, 어릿어릿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집되지 못하였죠. 그렇다면 과연 통일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 있을까요? 더불어 지금 두 번째 근거로서 정치 경제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단적 방법으로서 민족주의 사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금 옹호 측의 모순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정치적 수단의 일환으로서 어를 사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것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도덕 교육에 있어서의
확장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어떤 식의 가치를 통해서 확장할 것인가 라는 것 내용이겠는데요. 이러한 가치관계 확장법이 우리 어려서 말하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을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연구 내용은 안동대 김민재 박사의 이당 정의모 사상의 양명학적 특징과 도덕교육적 함의라는 논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어리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그 대안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일종의 민족적 정체성으로 결집시키는 그런 수단의 개념으로서 언급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비역을 판단하는 것은 지금 우리 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소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리 빠진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결집시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성공적인 경험이 아니다. 이런 논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런 식이라면 당연히 어떤 사상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상에 적용되어서 이 사상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상이 우리가 상정하는 상황에 아예 적용되는 것이 적용되지 못할 것이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는 것은 굉장히 적극하게 못하는 논리라고 생각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사상이 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적인 측면에 작용함으로써 그 사상의 역할을 다한다는 점을 다소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비판 측의 두 번째 토론자분께서 정치 경제적 수단의 편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정치 경제적 편향성이 없다고 말한 것에서 이 지점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산 정치 체제, 일당 체제라든가 민주 체제 이런 것이 제대로 합치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시장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합치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편향성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의식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어긋난다는 주장은 다소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첫 번째 근거로 들으셨던 어열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비해서 지금 어떤 사상이든가 완벽하게 쉽게는 적용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순점을 드러내신 것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쨌든 정치 경제 사상이라 함은 민주주의적인 것, 사회주의적인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족주의 사상, 사회주의 체제하의 민족주의 사상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굉장히 돌고 있는데요. 지금 옹호 쪽에서는 통일한국에서 국민통합을 하는 과정에 어리 필요하다라는 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를 통해서 좋게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주셨죠. 하지만 저희 비판 측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보다 건설적인 토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쭤드렸는데 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를 갖고 그렇게 해서 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의 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저희도 어를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안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덕교육 과정에서의 사상을 그대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민족주의 교육을 통해서 양과 우리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개인의 세상의 영역에서 굉장히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회생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판 측에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든지 혹은 통일 한국 이후의 사회의 통합이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판 측에서 제시한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사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드디어 저희가 계속해서 여쭤봤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처음으로 해주셨는데요. 주지시키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독도의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번 학습받아 왔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리고 독도와 관련해서 어를 계속해서 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유권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어리 가치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나 얼마만큼은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옹호 측에서 말씀해 주신 단순히 같은 나라라는 것을 주지시키면 된다. 그렇다면 그 같은 나라라는 것을 주지시켰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오히려 여흐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지금 옹호 측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 그렇다면 통일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반통된 사상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하나의 지금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사상이 완벽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희는 새로운 가설을 얘기하는 바입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도 말씀하셨듯이 어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또 다른 사상이 등장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주체적인 목표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민족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더불어 현재에는 세계화적인 측면, 다문화적인 측면이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샐러드볼과 같은 식의 사회적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판 측이 결과적으로 저희 옹호 측이 물은 물음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대안이 무엇이죠? 지금 비판 측은 업그레이드된 다른 사회 사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단순히 그런 상황을 상정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논제뿐만 아니라 이전 토론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얼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릴 사회 전반에 일반 민중들에게 보급하고 이 사상을 개양시켜서 어릴 사상으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민족적 일체감 혹은 이런 사상적인 이런 배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갖게 함으로써 뭐 사회 자본을 좀 더 형성하여서 많은 사람들 간의 신뢰 가능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식적 측면에 작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비판 측은 구체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점은 다소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저희가 토론 전반에서 과거 민족주의적 사상의 역할을 다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도덕교과에서 이 얼사상에 기반한 그런 가치 확장적 그런 교육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토론자분께서 질문하신 실제로 사용된 예시가 있느냐 뭐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다 되었던 것으로 저희 생각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뭐 이종무역 분쟁이나 독경 문제나 나아가서 좀 개인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제 눈앞에 닥친 이기심. 저는 이것은 저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직업개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82%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학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를 통해서 이러한 친구들을 어떻게 어를 똑부러지게 갖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없이에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주지시키면 된다. 얼 가자라. 우리 같은 국가다. 주지시키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역시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현재 오모티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덕체계 얼에 관한 개념이 네, 최종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역사에 기초로 봤을 때 이미 실효적으로 기능했다는 점 반복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유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사회의 변화와 다른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예전만큼의 유효한 무신점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대 측에서 비판 측에서 얼사상을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거나 재창조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위당 정윤보의 조선사 연구는 단순히 우리 고대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당은 저서에서 언급한 것은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있고 현재와 미래를 또다시 하나로 있는 민족의식의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저 추상적 차원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국리를 추구하는 실천 지향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민족과 국가의 개념 하에서도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민족 개념의 교육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하게 작용하는 구심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언제나 그렇게 존재한다. 삶과 죽음조차도 어를 마음대로 살리거나 죽을 수 없고 영광이나 모욕조차도 어를 영광되거나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당이 조선사 연구 서문에 적은 바와 같이 어른 그 형태와 대상을 관리할 뿐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숨쉬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 측이 언급했던 조선사 연구에서의 직접적인 인용을 통해서 최종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비치는 공간이 넓지 못하다고 해서 찬연히 빛나는 초를 제쳐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저희는 이 빛나는 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얼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비판 측의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열띤 토론 함께해 주신 옹호 측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양측 모두 다 어리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페이지 60. 우리가 만나는 운명이 어떤 것이든 외부로부터 불행은 언제나 그 외형에만 가해진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외형에만 가해진다. 전체 사회적인 문제는 모두 외형적인 것에만 가해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내부적인 침해까지 일어나는 것이 과연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팀의 논제는 개개인의 어뢰 발현만으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였습니다. 이를 통한 근거로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집중하였고 실질적인 텍스트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빠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 논문과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일 한국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리 과연 역사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을지, 사상적 편향성을 가지지는 않을지, 그것이 과연 쉽게 받아들여질지 그 구체성은 우리가 듣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어뢰 모호함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모호함을 해결한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사회에서 빛나는 찬란한 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그 방안에서 나아가 사회가 돕고 타인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판칙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준비하시나 했습니다. 이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형식이 대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순위를 가리고 조금 있다가 저희 그 준비위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 사실은 저희는 그 결의월 살리기 전국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를 하고 각 대학에서 사과 표현을 담당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하는 대회인데, 사실은 순위를 매기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순위를 안 매긴다고 여러분이 안 오시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위를 매긴 대회로 갑니다. 책을 사실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잘 안 찾아 읽을 책을 이런 기회에 찾아 읽고 어떻게 이것을 내 생각을 버무려서 정리를 할까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큰 공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의 경우에는 상대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한테 어떤 반박을 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큰 공부이고, 또 프레젠테이션 하셨던 분들은 심사위원들이 부르시는 막 의외의 질문에 대답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한테도 공부가 크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어떻게 그 답변하시는지 보면서 그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를 얻어서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 순위 발표하고 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고 그 동문여대와 여러분들이 결의월 본부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결과 발표해 주시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대 참여상 좀 들어보세요. 얼마 안 남았죠.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여했죠. 쌩쌩해요. 왜냐면 토론대는 16강부터 지금 4개의 라운드를 50분씩 거치니까 프레젠테이션 어쨌든 10분만 발표했으니까 사실 지금 대회 구도에서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양념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그 양에 비례해서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대회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강평을 하셔야 되지만 시간상 올해가 이제 3년째인데 프레젠테이션 대회건 토론대회건 심사위원 간의 이견이 가장 컸던 지금 지난 3년 중에는 그만큼 여러분이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심사위원들이 좀 고집이 세졌다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를 드립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저희가 금상 한 팀, 은상 두 팀, 동상 세 팀, 장려상 한 팀 이렇게 붙게 돼 있죠. 장려상은 매년 붙이는 이름 같은데 라온입니다. 손들 보시죠. 예. 시상식은 10월 29일 날 오후 5시에 별의별 본부에서 무슨 역 근처에 위치가 답심리역, 답심리 청량리역. 있는 데서 안 오면 안 줍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오늘은 자기 등수를 알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상 세 팀은 얼싸안고, 진담, 나르서 이렇게 세 팀입니다. 손으로 그 다음에 은상 두 팀은 한결같이와 마니또 이렇게 두 팀이십니다. 자, 금상 한 팀은 드럼 부탁해요. 노하다 팀. 여기 계십니까? 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요. 자, 그 프레젠 대회 금상한테는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상이 주어집니다. 남학생이 이런 상 받기 쉽지 않은데. 자, 그러면 토론 대회는 그 간단하게 제가 강평을 하고 발표를 하겠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토론 대회 참여하는데 다른 토론 대회도 참여 많이 하시는데 아마 별의별 토론 대회가 좀 어려워요. 주제가 좁고 별의별 공동체의 성격에 맞게 또 책도 읽어요. 책도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평소 같은 언제 볼까 싶은 책을 열심히 출처하며 읽어야 되고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만 거기다 올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문제 형식이 바뀌었죠. 토론 형식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토론 대회가 주최 측에서 논제를 주는데 이제 책을 읽었으니 니네가 한번 논제를 내봐라.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바꾼 이유는 맨날 주어진 문제를 잘 파악해서 잘 대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설정하고 이게 여러분 20대 때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책을 읽었으니 이걸 얼마나 의미 있는 쟁점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보자. 이런 그 의도가 강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다소 보완이 필요하면 이게 좋은 방향이야 그러면 계속 될 것 같고 문제가 많다 이러면 바뀌겠죠. 여러분도 의견을 주셔도 의견 줄 사람 갔는데 지금 벌써.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텍스트에 기초한 텍스트에 맞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은 문제 제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당연히 보게 되고 또 문제 제기 자체가 의미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고 또 텍스트를 활용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는지도 보게 되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응을 그 자리에 적절히 하는지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흥미진진했습니다. 구경꾼들은 흥미진진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항상 대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의 결과는 이 대회의 결과예요. 대회는 항상 한도 있고 운도 작용합니다. 원래 이 바닥이 그런 바닥입니다. 그래서 채점자가 심사위원은 어떤 심사위원이 맞느냐 그 사람과 코드가 맞나 안 맞나 또 그 순간 내에 나한테 생각이 떠올랐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의 토론의 그 영역은 실제로는 대회 토론이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한참 생각했다가 또 논의도 하고 이런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은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런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대회고 그렇게 길러진 능력을 일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상 받았다고 좋아하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기 상 못 받았다고 절망하면
자기한테 다가올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게 되니까 이 대회 결과를 10월 29일까지만 즐거워하시고 실망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는 털어버리고 열심히 또 젊은 대학교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 대회는 대상 한 팀, 금상 한 팀, 은상 두 팀, 동상 네 팀, 장려상 네 팀인데 은상, 동상, 장려상은 이미 결정됐죠.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장려상은 모르실 거예요. 이제 처음에 8팀이 탈락했는데 8팀 탈락한 팀 중에서 4팀만 장려상을 드립니다. 기준은 3대 0으로 졌느냐, 2대 1로 졌느냐. 채점자 한 분의 마음을 산 팀이 5팀이 있었습니다. 한 팀을 탈락시키기 위해 그 다음 기준은 저희 예선에 냈던 그 점수를 가지고 제일 낮은 팀이 탈락돼서 장려상 4팀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꽁꽁 블루투스 실천윤리 회장이라는 그 4팀이 장려상이 됐습니다. 동상 4팀은 8강에 올라가셨지만 4강 문턱에서 아쉽게 탈락한 4팀입니다. 민족의 은혜, 용사, 인광고, 하늘 4팀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있을 리가 없죠. 여기 은상 2팀은 이제 결승 문턱에서 중결승에서 탈락한 2팀입니다. 대동과 하루해지나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결승에서 붙었던 2팀 소감 들어주시겠어요? 손 내리세요. 벌써는 아닙니까? 자, 치열했습니다. 심사위원 5분한테 3대 2로 결과가 가능이 났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또 계속 논의가 있는 중이고요. 일단 결과는 나왔습니다. 대상은 드럼부탁에 하이브던 팀이 대상, 그리고 200팀이 금상. 하이브던 팀 흔들어 보세요. 네, 축하드리고요. 자, 200팀 아쉽지만 여러분이 고생하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학습의 과정이니까 29일까지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다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